50만 원 공짜 돈 아니다. 이재명 당선 사례금 거부운동 확산이 될까?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당선 사례금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출범하자마자 그 참모들 지금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에 막 입성을 한 참모들이 있죠. 그리고 좌파 매체들 또 간영 매체들 일제히 이재명 우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 같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쪽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좌파 매체 또는 국영 매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일단 KTV라고 있죠. KTV. 이 한국 정책 방송은 이 KTV인데 KTV는 이 국정 홍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패널들도 다 바꿨습니다. 저도 KTV에 계속 그 매주 한 번씩 출연을 했는데 대선 바로 직전에 대선 결론도 안 났는데 패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때 뭐 지지율 같은 데서 이재명이 우세하다고 하니까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패널들을 싹 바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후에 그 KTV에서 패널로 나가지 않고 그건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새로 투입되는 인물들은 전부 다 좌파 패널들이 다시 이제 완전히 교체가 됐죠. 어쨌든 그건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뭐 만약에 제가 계속 패널로 출연한다고 해서 제가 이재명 뭐 찬양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뭐 계속 하라고 그래도 안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쳐도 자, 국정 홍보하는 KTV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매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이비여천가를 부릅니다. 이재명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재명이 이 서울공항에 이제 영접 나온 참모들하고 인사를 나누다가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악수를 하면서 이 강훈식은 이제 국내에 있었죠.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 라고 했다. 자신이 없는 동안 각종 지시가 줄어서 편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던지는데 이것을 뭐 강훈식이 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은 이거를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비여천가를 부르냐 하면은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하고 만나서 G7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서 대통령실 참모진은 코피를 쏟고 난리도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놀랍게도 그런 피로를 호소하지 않는 것 같아. 참모들은 막 코피를 쏟고 막 하는데 그 이재명은 놀랍게도 아예 피로도 호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그 KTV 유튜브에는 이런 내용도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워커홀릭 직장 상사를 만난 대통령실 참모들은 워커홀릭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일하고 싶다. 이런 제목의 영상도 올라왔다. 그러니까 영상 제목이 엄청난 워커홀릭 직장 상사를 만난 대통령실 참모진. 워커홀릭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일하고 싶다. 이런 식의 지금 그 띄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모들은 코피를 쏟고 썰어지는데 G7 정상회의 가가지고 대통령은 놀랍게도 그런 필요를 호소하지 않는 것 같아. 대통령은 막 의지가 막 그 이재명은 의지가 막 넘치고 투지가 넘치고 막 워커홀릭이라서 지치지도 않는다. 그게 아니고 가서 한 일이 없죠. G7에 가서 한 일이 없죠. 참모들이야. 저도 그 대통령 순방 뭐 수십 차례 같이 동행 취재를 해봤지만은 참모들은 바쁩니다. 이것저것 특히 다자기구 회의에서는 이 다른 이 정상들과 그 적석에서 막 만나서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장소 잡아야 되고 개별 회담할 때 장소 잡아야 되고 막 뛰어다니죠.
대통령은 거기 가려면 별로 일 안 합니다. 그냥 이따가 참모들이 잡아주면 거기 가서 하는 거고, 특히 이재명은 이번에 뭐 트럼프도 만나지도 못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G7 정상회의가 남은 것은 뭐 김혜경의 한복밖에 없다. 뭐 김혜경이 한복을 입고 가니까 무슨 뭐 사진 찍자는 요청이 줄을 섰다. 이런 또 아첨 보도들을 막 했죠. 자, 그런 이재명 우상화에 나서고 있는데,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민생지원금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한 뒤에 아부의 극치가 나옵니다. 아부의 극치가 나옵니다. 자, 국민 세금으로 막 퍼준다고 발표를 해놓고는 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유정의 표현입니다. 오늘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직후 근처 언양 알프스 시장에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깜짝 등장에 울산신문은 큰 반가움을 표했다. 이게 지금 브리핑입니다.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시민들은 캐나다 순방에서 고생하셨다. 여사님 모습도 보기 좋았다고 반겨주셨다. 잘 들어보십시오. 북한 TV에서 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건강을 꼭 챙기면서 일해달라고 하면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후 곧바로 울산 방문에 나선 대통령 건강을 염려했다. 울산 시민은 행정 불편 등 간절한 민원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시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게 김정은이 현장 뭐 지도 순시할 때 그때 나오는 멘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또 이 대통령은 분식집 등을 둘러서 부추전, 고추튀김, 떡볶이, 순대와 식혜, 정편떡을 구매해서 동행한 참모진과 나누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강유정이 대변인이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한 상인의 호소에 이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위해서 추경 예산으로 소비 쿠폰 13조 원을 쓰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내가 13조 원 소비 쿠폰 풀었으니까 앞으로 시장이 더 잘 될 것이다. 마치 이 어떤 정책을 하나 딱 던져놓고 이 순찰을 나가서 이 자기 이 업적을 막 찬양하도록 하는 김정은의 스타일과 비슷하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바로 어제 발표를 해놓고 오늘 시장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앞으로 장사도 잘 되고 잘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눈속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 현금 살포하는 게 문재인 때 처음 했었죠. 어떤 코로나 중국인데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준다. 그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때 그 정권 쪽에서 문재인 정권 쪽에서 뭐 100만 원을 뭐 한 가구당 100만 원 살포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에이 설마 현금을 준다고? 근데 그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 했죠. 우리나라 그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현금을 국민들에게 주는 거를. 그때 25만 원씩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런 포퓰리즘 정책 총선 앞두고 코로나 지원으로 포장해서 그런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억나서 찾아보니까 문재인이 이 국무회의에서 그때 이제 돈 다 풀어놓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다.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도 봤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국민의 마음이 와닿아서 가슴이 뭉클하다. 본인이 이렇게 돈을 풀어줘서 소고기도 사 먹고 아내의 안경테도 바꿔주고 안경도 바꿔주고 삼겹살 구워 먹고 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다.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이 포퓰리즘 정책을 써가지고 그리고 또 총선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무슨 뭐 소고기 사 먹는 모습을 보니까는 가슴이 뭐 어떻다. 가슴이 뭉클하다. 과거에 이제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죠. 뭐 소고기국에 입합을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 뭐 그때 김일성 때 뭐 그렇게 했죠. 마치 그것을 또 연상시키는 국민 세금으로 막 돈 풀어놓고는 마치 자기가 뿌듯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소고기 사 먹는 모습을 보고 뭉클하다. 이재명은 바로 어제 그거 국무회에서 의결을 해놓고 오늘은 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돈 이렇게 풀었으니까 앞으로 상인들 장사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3조 원 규모입니다. 민생회복, 소위 말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SNS에는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나중에 결국은 전부 다 빚으로 돌아오는 거죠. 마치 취임하자마자 당선 사례금처럼 현금을 막 살포를 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는데 그중에서 지금 소비 쿠폰 거부 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받지 말자. 오늘 SNS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이미지가 하나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당신은 오늘도 쿠폰 한 장에 침묵하셨습니까? 이 제목으로 소비 쿠폰을 거부하자는 주장을 담은 이미지가 확산됐는데 이 이미지에 보면은 소비 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다. 정부의 사탕이다. 우리는 더 이상 포퓰리즘의 소비자가 아니다. 쿠폰 수령을 거부하자는 이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맞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동의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조롱 같은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돈 안 받았다는 인정샷을 해라. 뭐 결국 받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지금 아직은 이게 뭐 확산되는 건 아니지만은 거부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오늘 평가입니다. 어제 그것이 발표가 됐으니까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이다.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다. 이재명이 대선 때 무슨 호텔 경제학, 호텔 경제론 황당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걸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이 되는 것이다. 경기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 폭등 압력과 국가 채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그때 문재인 때는 그 코로나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면은 기부금으로 이렇게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만약에 여기처럼 거부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을 거부를 하면은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어쨌든 이게 문제점을 충분히 이제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30조 5천억의 이 추경을 편성을 했죠. 그 중에서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목은 15만 원부터 52만 원까지인데 여기가 이제 10조 3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10조 3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유효 기간 4개월 안에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빚 탕감도 역대 최대 규모 123만 명에게 22조 원 지원.
그럼 지금까지 고생고생해서 빚을 갚은 사람들은 얼마나 또 허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으로도 빚 지고 나면은 안 갚고 또 그 이재명 정권 내내 또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는 이재명은 이것을 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재정을 풀 때가 됐다. 그리고 추경도 좀 더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면 국가 채무가 막 늘어나는데 국채를 찍어야 되니까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무식한 소리가 아니죠. 경제 관료들은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합니다. 지금 국가 빚이 1조 3천억이 됐습니다. 한 6년 사이에 배가 뛰어버렸는데 문재인 때 확 뛰고 나서 지금 오늘 이번에도 또 이제 확 뛰어서 1,300조가 됐죠. 그래서 다 우리 미래 세대가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이재명이 이야기했는데 그전에 문재인 때 항상 부딪혔습니다. 누가 부딪혔냐면은 경제부총리. 문재인이 임명한 경제부총리들도 문재인의 그 코로나 지원금이나 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랬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문재인에게 임명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미래 세대가 결단납니다. 국가 재정 건정성을 강조를 하면서 부딪혔죠. 그럼 그 사람들이 무식한 소리를 한 게 되는 거죠. 정통 경제 관료 출신들이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 하는 그리고 홍남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 가지고 우리나라 GDP 규모를 보면은 막 늘어나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경제 관료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 경제부총리 없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추진하는 것을 지금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하는데 그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선 후보 때. 그러면 가져가면은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막 풀겠죠. 두고 보십시오. 이제 약발이 이게 좀 떨어지면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또 풉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라 빚이 1,300조 첫 돌파를 했는데 19조 8천억 원 국채를 이제 추가 발행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2019년에 그 빚이 723조였는데 2020년, 2021년, 2021년 문재인 정부 거치고 오면서 이게 1,300조가 됐다. 자, 그리고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지금 우파 패널들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걱정인다 이렇게 하는데, 현금 푸는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은 일단 경제적으로 한번 보죠. 경제적으로 한국은행이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재정을 현금 지원을 했을 때 똑같은 돈을 현금 지원을 했을 때 성수 효과라는 게 있죠. 경제학에서. 이게 0.33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금 지원을 하면은 1조 원을 풀었을 때 우리나라 GDP가 3,300억 원을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현금을 풀었을 때. 그런데 이것을 공공인프라 쪽에 투자를 했을 때 성수 효과가 0.86이다. 1조 원을 풀면은 8,600억 원이 증가한다. 이게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52만 원 받는다. 52만 원 받으면 지금 4개월 안에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4개월 안에 안 쓰면 이제 날아갑니다. 그럼 52만 원 받아서 이게 4개월 쓰겠습니까? 뭐 며칠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쓰고 나서 이거 쓰는데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어떤 유흥업소는 안 되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쓰고 나서 50만 원 쓰고 나서 대부분은 이제 15만 원 받죠. 15만 원 쓰고 나서 그것 때문에 물가가 막 오릅니다. 특히 물가가 제일 먼저 오르는 것이 음식값이 오르죠. 음식 수요가 많으니까. 음식값이 막 오르죠. 그러면 한 며칠 이거 쓰고 나서 얼마나 오래 기간 동안 여기 물가가 오르는데 거기 부담이 되면은 그럼 그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죠. 마치 당선 사례금처럼 그 세금을
또 이런 그 지금 논란들도 있습니다. 이 소득을 그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쪽에서 이런 정책이 있으면 가장 적게 받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국민 갈라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포퓰리즘 정책이 이제 시행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이게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자기 이 사법 리스크 재판 문제가 다시 불거지거나 아니면 지방선거 그리고 이재명 끝까지 간다면 끝까지 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그 순간에 또 총선 한 번 더 있죠. 뭐 거기서 또 막 포퓰리즘 풀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5년 이내에 집권을 하고 끝나지만은 영원한 빚을 후손에게 날려주는 거죠.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나라 국가는 풀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풀었죠. 쌓는 사람은 따로 있고 푸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재명도 지금은 재정을 풀 때다. 재정을 누가 쌓아놨습니까? 지금 빚내서 그동안 있는 것도 다 풀고 빚내가지고 다 풀면은 본인 임기 이후는 생각지도 않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이거 아예 받지 말자. 거부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발전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을 좀 우리 많은 국민께서 좀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저런 그 거부운동 같은 것이.